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땡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.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. 자, 오늘 분석해볼 경기는 바로 마치다 젤비아와 강원FC의 ACLE 맞대결입니다. 저희는 이 경기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볼 건데요. 양 팀의 진짜 정체성, 그리고 경기장 위에서 벌어질 전술싸움, 또 시장의 예측과 실제 확률의 차이,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최종 결론까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단순한 순위나 승패 기록 너머에 있는 데이터. 그 숫자들이 말해주는 두 팀의 진짜 스타일과 효율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러분, 마치다 젤비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. 바로 극한의 실용주의입니다. 이 팀은요, 막 아기자기하게 패스를 돌리면서 빌드업하는 과정 과감하게 생략해버립니다. 대신에 그냥 긴 패스 한 방으로 상대 압박을 단숨에 무력화시키죠. 그리고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떨어지는 공, 즉 세컨드 볼을 따내거나 세트피스 기회를 만들어서 득점을 노리는 아주 직접적이고 명확한 축구를 합니다. 그럼 이 직선적인 공격, 누가 이끌까요? 바로 지난 시즌 팀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유키 소마 선수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파괴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파트너 니시무라 타쿠마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죠. 재밌는 건요, 이런 공격 방식이 수비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. 굳이 수비 라인을 막 높이 끌어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딥블록, 그러니까 낮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기가 아주 쉬워지죠.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최근 공식전 9경기에서 실점이 단 7골밖에 없어요. 수비가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. 자, 그럼 강원FC는 어떨까요? 정경호 감독의 강원은 정반대입니다.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죠. 실제로 1차전 데이터를 보면요, 점유율이 무려 57%에 달했고요. 슈팅도 10개나 시도하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주도했습니다. 근데 말이죠, 이 높은 점유율이 과연 효과적이었을까요?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결정적인 기회로 잘 이어지지 못했어요. 예를 들어 고영준 선수의 중거리 슛처럼 대부분의 슈팅이 박스 바깥에서 나왔거든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패스가 상대 골문을 직접 노리지 못하고 계속 외곽에서만 U자 형태로 맴돌았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진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보죠. 이렇게나 스타일이 다른 두 팀이 만났을 때 과연 그라운드 위에서는 어떤 전술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될까요? 마치다의 전술을 보면요, 이게 참 재미있어요. 한 가지 형태로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. 수비할 때는 4-4-2 포메이션으로 중앙 공간을 아주 촘촘하게 막아서고요. 그러다가 공격으로 전환되는 순간 포메이션이 3-4-2-1 형태로 싹 바뀝니다. 그리고는 롱패스로 상대 수비의 빈틈, 바로 하프 스페이스를 직접 공략하는 거죠. 강원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. 이 마치다의 전략에 맞서서 1차전에서는 수비할 때 5-4-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제공권 같은 신체적인 부분에서 약점이 있으니까 이걸 극복하고 미드필드 라인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경기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싸움이 있어요. 바로 하늘, 제공권 싸움입니다. 마치다가 계속해서 롱포를 보낼 텐데 그 타겟이 되는 오카무라와 옌기를 상대로 강원의 장신 센터백이죠. 마르코 투치와 신미나가 얼마나 공중을 장악해주느냐, 여기에 경기 향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정말 중요한 공간이 있죠. 바로 하프 스페이스입니다. 강원이 이 공간을 정말 철저하게 막아야 해요. 왜냐하면 마치다의 에이스 유키소마가 떨어진 공을 잡아서 바로 이 공간으로 파고든 다음에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리는 게 주된 공격 패턴이거든요. 이걸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. 다행히 양팀 모두 핵심 선수 중에 심각한 부상자는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그렇죠. 어떤 외부 변수 없이 정말 순수하게 감독들의 지략 대결, 전술 싸움으로 승패가 갈릴 거란 얘기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.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시장이 예측하는 배당률과 저희 데이터 모델이 계산해낸 실제 승리 확률, 이 둘 사이에 과연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우선 홈팀 마치다부터 볼까요? 시장,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측은 마치다의 승리 확률을 무려 66.2%로 보고 있어요. 굉장히 높죠? 하지만 저희 데이터 모델을 돌려보면요, 실제 확률은
거기에 한창 못 미치는 40.68%에 불과합니다. 이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요. 기대 수익률이 자그마치 마이너스 38.6%라는 겁니다. 한마디로 시장이 마티다의 승리 가능성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. 자, 그럼 반대로 강원은 어떨까요? 시장은 강원이 이길 확률을 19.2%, 정말 낮게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저희 데이터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. 실제 확률은 그보다 훨씬 높은 32.68%로 계산됐습니다.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? 와,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. 플러스 69.9%입니다. 거의 70%에 육박하죠.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홈팀이라는 이름값에 너무 많이 기대를 걸면서 생긴 데이터상의 빈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? 마지막 최종 예측을 공개하겠습니다. 저희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강원FC의 플러스 1.0 아시안 핸디캡입니다. 왜냐하면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변수가 있거든요. 바로 마치다의 피로도입니다. 불과 72시간 만에 또 경기를 뛰어야 해요. 이건 선수들에게 엄청난 부담이죠.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2.5골 언더, 즉 저득점 경기입니다. 마치다의 축구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화끈한 공격보다는 상대를 말려 죽이는 이른바 눕 축구를 구사하잖아요.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1대1 무승부나 1대0, 0대0 같은 저득점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이 60%로 훌쩍 넘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. 아마 굉장히 팽팽한 중원 싸움이 될 거고요. 결국 정규 시간 안에는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연장까지 가거나 혹은 강원FC가 1대0으로 신승을 거두는 그림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. 고연 시장의 예상이 맞을까요? 아니면 데이터가 찾아낸 숨은 변수들, 이 피로도와 전술적 우위가 언더독의 반전을 만들어낼까요? 정말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